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인 10월 22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는 좌파단체와 우파단체의 대형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좌익 세력들은 윤석열 정부 퇴진을 주장하면서 소위 또 다른 촛불 집회를 열었고, 우파단체들은 이에 대응하여 촛불 진압을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좌파단체의 집회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성향단체인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여기에 주요 인사들은 광우병 난동이나 박근혜 대통령 부당한 탄핵 정변, 촛불 정변 때 주도했던 그런 세력들이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은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 사거리에서 태평로까지에서 소위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이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으로 1만 6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집회 초기에는 세종대로 왕복 10개 차로 중 3개 차로만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0차선 차로를 모두 점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시청 방향 전차로 통행이 차단되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이 좌파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해가 지자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거나 전자 촛불 등을 손에 들고 헌정질서 파괴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안진걸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촛불 시민들이 가는 길에 패배란 없다고 주장했고,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법과 질서를 덜먹이며 감히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주권자 국민을 협박하는 자는 응징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권력에 취한 사람에 의해 광깨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이 막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낼 때 했던 수법 그대로 지금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의 경험을 갖고 있는 자유우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우파가 과거의 아픈 경험, 그 쓰라린 경험 때문에 대거 촛불을 제압하기 위해 나서면서 전반적인 집회 참석자 수나 혹은 열기에서 좌파 쪽에 비해서 자유우파 쪽이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좌파 세력들은 오후 6시 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다가 삼각지역 쪽에서 우파 단체들이 이들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각지역까지 가지 못하고 숙명여대 입구역에서 행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좌파 세력의 촛불 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자유우파 세력의 맞불 집회 현황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자유우파 성향 맞불 집회는 서울 도심에서 크게 두 곳에서 열렸습니다. 우선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 사이에서 하나가 있었고, 또 용산 대통령실에 가까운 삼각지역에서 또 다른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선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의 그룹과 함께 또 하나의 그룹은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라든지 6.4 구국동지회라든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라든지 육군 학사장교 구국동지회라든지 이런 또 하나의 그룹들이 이번에 함께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선 오후 약 2시부터 5시까지 정도는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세종대로 5개 차로에서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본격적인 촛불 진압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여러 집회에서는 정광훈 목사 그룹의 집회와 국투본이라든지 ROTC 애국동지회라든지 혹은 6.4 구국동지회라든지
해병대 장교 구국동주회라든지 이런 그룹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히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에 많이 참여했던 단체들이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함께 연합 집회 형식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는 경찰 추산으로 32,000여 명, 그러니까 좌익 세력의 촛불 집회가 경찰 추산 16,000여 명이었으니까 여기만 해도 우파 성향 단체의 집회 인원이 약 2배 정도로 더 많은 것입니다. 또 이 집회와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 주변에서는 역시 많은 애국단체들이 참여해서 좌익 세력들이 대통령실 쪽으로 몰려오는 것을 저지하는 그런 집회가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석 인원은 경찰 추산으로 4,000 내지 5,000명 정도. 그런데 실제로는 더 많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만은, 일단 경찰 추산은 대체로 전반적으로 합치면 우파 쪽이 약 4만 명에 가까워서 좌파 촛불 집회 16,000명을 압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동아면세점에서 대한문의 우파 집회, 또 삼각지역의 우파 집회에서 자유시민들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문재인 정권 시절 국방장관 서욱과 해경청장 김홍희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을 이제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구속 촉구가 이제 자유우파 진영의 거대한 지금 흐름이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일부 참가자들은 좌익 세력의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거짓 선동된 이들이 자기 자신을 태우는 촛불이 될지도 모르고 선동돼서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촛불이 다 꺼져버렸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유파 성향 시민들이 대거 서울 도심으로 나가서 좌익 세력의 촛불 집회를 진압하는 맞불 집회를 한 것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자유파 성향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없었다면 토요일 좌익 세력들이 서울 도심을 완전히 장악해서 마치 지난 5,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촛불 정변 때처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진압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의 광우병 난동이라든지 박근혜 정권 시절의 촛불 정변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한국의 저질 좌익 세력이 출범 반년도 안 된 윤석열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벌인 것에 대해서 자유파 시민들이 바로 그 도심에서 맞불 집회를 개최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 애국 시민들은 지난 몇 년간 부당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저항했던 사람들, 문재인 정권의 온갖 망국적 행태에 저항했던 사람들, 곳곳에서 숱한 문제가 제기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사람들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진정한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해온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수법을 윤석열 정권에서도 재현시키려 하고 있는 좌익의 총공세가 본격화한 시점에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이 적지 않을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이 윤 정권을 지켜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그 의미를 윤석열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한국의 역사에서 두고두고 부끄러운 기억과 기록으로 남을 거짓과 광기의 촛불 정변의 1차 희생자로서 이번에 애국 시민들의 권리를 이끌어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자유우파 시민들의 도심 맞불 집회에는 많은 인사들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을 모두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 중에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동아면세점과 대한문 사이에서 열렸던 촛불 진압 집회에서 연설했던
김재수 ROTC 애국동지회 회장의 연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공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바쁜 주말 오후 만사를 제쳐두고 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좌빨들의 촛불 집회에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나오셨겠지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투쟁해온 결과 문정권의 온갖 압박 속에서도 기적같은 정권교체를 이뤄낸 건 위대한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게 뭡니까? 파출소 지나가니 경찰서가 나타난 꼴이 되었습니다. 문정권에서 빨대를 꽂아놓고 먹고 살던 놈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놈들의 밥통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죽기 살기로 덤비는 것 아닙니까? 그놈들이 얼마나 지능적으로 해먹고 증거를 인멸해왔으면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들을 총동원하고도 수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심지어 문재인 정권의 도우미 역적 검사들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수사를 했다니 이런 놈들을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정권이 몇 달 되었다고 퇴진운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문재인과 이재명의 구속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으로 주사파, 민노총, 전교조, 언론을 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노총에 장악된 MBC를 비롯한 언론들은 왜곡 보도를 일삼으며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한 놈들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지난번 탄핵을 통하여 재미를 본 주사파들은 또다시 정권을 뒤엎어 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주사파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버티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애국 시민들이 절대로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겠다는 투쟁의 결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칼끝을 잡고 어려운 투쟁을 해온 형국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칼자루를 잡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물론 아직도 문정권의 빌부터 온갖 나쁜 짓을 하던 놈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만 그놈들을 정리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까운 거리에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 민노총, 전교조 등의 무리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모여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라고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만 그래도 엄청난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청산할 정부는 윤석열 정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부정선거에 대하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투개표 관리를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지난 4.15 총선에서 발생했던 의심스러운 사례들을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실한 선거관리 제도를 그대로 두고 다음 총선을 치르게 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현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20년 아니 100년 집권을 호언장담하던 민주당 모 정치인의 말은 국민들의 뜻이야 어떻든 간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의 적폐를 완전히 파헤쳐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선거관리 제도를 만드는 것만 해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25 전쟁 당시 낙동강까지 밀려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극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 군과 연합군에게 내려졌던 작전 명령은 바로 단 한 줄이었습니다. 스탠드 오어 다이, 즉 사수 아니면 죽음이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좌빨들이 극성을 부릴 때마다 맞대응 집회를 통해 그들의 길을 꺾어 포기할 때까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문무를 겸비한 23만 ROTC 애국동지들은 애국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스탠드와 다이, 사수 아니면 죽을 각오로 당당하게 싸웁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만세 삼창을 함께 외쳐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멸공.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ROTC 애국동지회의 김재수 회장, ROTC 8기 출신이시죠. 김재수 회장이 서울 도심 집회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거의 대부분이 가슴에 구구절절 와닿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애국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좌익이 다시 기도하는 촛불의 추억은 재현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결코 그렇게 하면서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유애국 시민들의 충정을 잘 인식해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이재명 적폐 청산하고 또 김재수 회장이 강조한 대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